아들아, 아빠의 삶에 너희들을 가두지 않을 테니 너희들의 삶에 아빠를 담아두지 말거라. 부모, 자식 사이는 서로 독립적일 때 가장 아름답다. 어렸을 때는 돌보아 주는 것이 사랑이고, 커서는 정을 떼는 게 사랑이라 했다. 기대고 바라는 것이 많을수록 서로 눈치 보며 불편해진다. 그냥 문득 가끔 서로 살펴봐주고 딛고 오르면 된다. 부모의 이름으로 속박하지 않을 테니 아빠를 반면교사 삼아 자유롭게 너희의 삶을 찾아가거라. 미워하지 마. 아빠는 어릴 적부터 나이에 비해 늙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얼굴 피부는 까맣고 머리는 커서 동갑들에 비해 더 늙어 보였는지 모르겠다. 중학교 졸업 이후로는 학생 대신 총각이라는 소리를 더 많이 들었던 것 같다. 어두웠던 유년과 청소년 시절, 그리고 격정의 대학 시절에 연이은 아버지의 죽음과 이별, 수배와 투옥, 주택화재 등 고통과 역경의 시간을 보내며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운명과 선택할 수 있었던 시간 사이에서 인생은 매번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다. 과거의 무거운 기억과 경험들은 아빠를 지나치게 진지하고 무겁게 만들었고, 그것은 고스란히 얼굴과 말투에 드러났다. 얼굴은 원래 얼꼴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한다. 마음, 정신을 의미하는 우리말 얼과 모습, 모양을 나타내는 꼴이 합해져 얼꼴이 되었고, 얼꼴은 얼굴을 거쳐 지금의 얼굴이 되었다. 말의 유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부터 얼굴은 마음의 모습이자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 여겼던 것이다. 아빠의 얼굴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얼굴은 어두웠고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화가 나 있는 듯 무섭게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말투도 부정적이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가도 돼요? 적극적인 긍정의 말이 없었다. 늘 눈치를 보며 미적거렸다.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두더지 게임처럼 불쑥불쑥 머리를 내밀고 올라오는 자기 회의는 다른 사람들의 내가 무슨 이라는 비아냥거림조차 쉽게 수긍하게 만들었고, 단점은 존재를 압도했다. 똑똑하거나 치밀하지도 않았고 목표 지향적이지도 않았으며 우유부단하고 잠은 많고 운동은 못했다.
무엇인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자괴감은 자존감을 시시때때로 뭉개어버렸고, 감정 과잉일 때는 자신을 찢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다. 그러다가 조금씩 글을 쓰기 시작했다. 아빠가 잘 나가거나 행복했으면 글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글을 쓰면서 결핍했지만 결정적으로 불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40대, 젊음과 늙음의 경계, 나이듦의 슬픔과 기쁨의 갈림길, 이 어쩔 수 없는 나이의 경계와 갈림길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기로 선택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더디더라도 조금씩 성장하고 진보할 것을 믿으며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말자고 다짐했다.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했는데도 날 떠나지 않고 함께 동행해준 나를 아빠는 사랑하기로 했다. 세상의 변화는 늘 따라가기 힘들며 다른 이와 비교, 경쟁하는 것 또한 메비우스의 띠를 도는 것처럼 무한 반복이거나 미로를 헤매는 것처럼 출구를 찾기 힘들다. 그렇기에 세상과 타인과 비교하며 자신을 업신여기거나 미워하지 말아라. 스스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다부지게 내면으로부터 자신만의 인정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탓. 지독히 가난한 집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 쌍둥이 형제는 커서 어른이 되었고, 한 아이는 노숙자가, 한 아이는 커다란 부자가 되었다. 이 쌍둥이 형제에게 한 기자가 물었다. 어떻게 노숙자가 되었나요? 어떻게 큰 부자가 되었나요? 그렇게 묻자 기자에게 돌아온 대답은 똑같았다. 제 과거를 보세요. 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한때 아빠는 모든 것을 탓으로 돌렸다. 외모도, 운동을 못하는 것도, 공부를 제대로 못한 것도 부모 탓, 환경 탓이라 여겼다.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키가 작아 앞자리에 앉을 때마다 칠판 글씨 가린다고 놀림받았고, 운동신경이 발달하지 못해 달리기는 꼴찌 언저리, 축구와 족구는 언제나 열애였다. 계모는 밤에 공부한다고 불을 켜놓고 있으면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입을 댔다. 놀림과 열애가 반복되니 자존감은 바닥이었고, 초등학생, 중학생 시절 어두운 조명에 책을 보다가 시력은 약해지고 난시는 심해졌다. 학창시절 본가 외가를 통틀어 눈이 안 좋아 안경을 낀 사람은 아빠밖에 없었다. 출생과 성장 히스토리를 보면
아빠는 탓을 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는 무의식 깊은 곳에서 차곡차곡 쌓인 불만과 불평이 나보다 스펙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러움과 열등의식, 시기와 질투로 나타났고, 나보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짜는 우월의식을 가지게 만들었다. 탓을 하기 시작하니 끝이 없었다. 그리고 남 탓을 할 게 없어지니 과거 탓, 나이 탓, 건강 탓까지 확장되고, 다른 부모였더라면, 다른 동네였다면, 다른 일을 했더라면, 돈이 많았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며 끝없는 탓과 후회를 했다. 탓도 습관이었다. 그러나 고통이 날 죽이지 못하면 날 더 강하게 만든다고 했던가. 지금은 과거에 탓을 했던 모든 것들 덕에 글을 쓰고 있다. 과거 많은 일들과 기억들이 강연과 글 소재가 되고 말과 글에 진정성을 더해주고 있다. 탁과 덕은 서로 등진 채 붙어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며, 난 이제 어디를 보고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를 안다. 탓은 나아가려는 내 발목을 붙잡았지만 덕은 발목에 힘을 실어주었다. 불행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릴 수 있으나 불행을 책임질 사람은 오로지 나뿐이다. 이제는 앉아서 남 탓을 해봐야 자신만 괴로울 뿐임을 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고 의미 부여와 해석은 내가 하는 것이다. 문제는 문제를 삼을 때 문제가 되고, 의미는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의미를 가진다. 매일매일 하루가 죽음을 앞둔 하루로 바뀌는 순간 의미는 달라지듯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어떤 의미와 문제의식을 가지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의미와 결과도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릴 적 아빠처럼 앉아서 탓만 하지 말고 덕을 쌓는데 힘쓰거라. 사랑을 두려워하지 마. 세진이가 9살 때였을까. 함께 수영장을 다녀오며 너의 입에서 연인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 9살의 나이인 내가 쓰기에는 조금 수준 높은 말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래, 앞으로 너희들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될 거야. 아빠도 초등학교 때 한 반에서, 중학교 때는 교회에서, 고등학교 때는 한 동네에서, 대학교 1학년 때는 같은 과에서 함께 지냈던 여자아이를 좋아한 적이 있었다. 주로 짝사랑이 많았다. 혼자 좋아하고 혼자 포기하기를 많이 했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사랑을 많이 두려워했던 것 같아. 난 가난하니까, 난 가진 게 없으니까 늘 상대방 마음보다 먼저 나아가고 먼저 끝내버렸다. 그리고 대학 1학년 때는 학생회 활동을 하며
무슨 독립운동 하는 것도 아닌데 당시 잠시 만나던 여자 동기에게 앞으로 나와 계속 친하게 지내면 힘들어질 테니 이쯤에서 정리하고 그냥 편하게 과 친구로 지내자라며 비장한 이별을 통보하기도 했다. 지금 생각하면 꼭 그럴 필요까지 없었는데 왜 그렇게 무겁고 진지했을까 싶다. 그래서 대학 시절 내내 그 흔한 미팅 한번 해보지 못하고 졸업한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하다. 너희들은 사랑을 두려워하지 마. 마음 가는 대로 사랑하고 다가오는 사랑 먼저 내치지 마. 만나면서 이별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차이면 어떡하지 따위의 걱정도 내버려둬. 한 번에 한 명씩 열심히 만나고 사귀며 다양한 경험과 마음을 공유했으면 해. 그리고 서로의 성격과 가치관이 달라 어쩔 수 없이 헤어질 때는 싸우거나 모진 말을 내뱉으며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헤어지지 마. 가급적 정중하게 말하고 배려하며 헤어져. 사람은 돌고 돌아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날지 모른단다. 마지막으로 지나친 마초 남성 한타지에 빠져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마. 아빠는 너희들이 남성적인 사람 이전에 먼저 인간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